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겠죠? 휴일을 맞아서 4월 4주차 두 번째 일정인 민테크를 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검사와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팩이 민테크의 진단 장비와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비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배터리 진단을 시작을 하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차의 종류 같은 기본 정보부터 해서 배터리 용량, 출력, 수명, 셀 전압의 균일도 상태 등등의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매겨진 배터리 등급까지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자, 회사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배터리 검사 방식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배터리를 검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방전 용량법입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전압, 전류, 온도, 시간을 측정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업계에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충방전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직류 출력법이라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직류 전류를 흘러보내서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고 배터리의 출력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방식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배터리의 미세 불량을 검증하고 불량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테크가 개발한 3세대 검사 방식은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I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임피던스 변화를 보는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회로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는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인바디랑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생체의 전기 저항을 측정해서 신체의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수분, 기초대사량 데이터 쭉쭉쭉 다 나오잖아요. 네, 요런 방식이다, 동일한 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요런 방식을 활용을 하면 충방전의 경우에 검사 시간이 이틀에서 3일까지도 소요되는 반면에 검사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굉장히 완전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 저가의 장비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태의 진단, 불량 검출, 불량 유형의 구분, 배터리 등급 판정 모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동안엔 왜 이렇게 좋은 교류 임피던스 방법을 쓰지 못했냐? 그 이유는 배터리 팩의 성능을 진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고전압의 교류 임피던스 측정기 자체가 없었고 또 측정 환경과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해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민테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넘어가서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요.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에 활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화성 공정, 활성화 공정이라고도 하죠. 배터리 셀의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이 단계에서 배터리 셀을 좀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민테크의 진단 제품을 통해서 배터리의 분해 없이 운용 중에 바로바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민테크의 제품으로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임피던스 일체형 화성 공정, 앞에서 활성화 공정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완성된 배터리 셀에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고요.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때는 보통 충방전의 방식이 쓰였는데 민테크의 교류 임피던스 일체형 장비 적용을 하면 공정 시간을 40%에서 70%가량 더 단축시킬 수가 있고 미세 불량까지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성 공정에 민테크의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사용 중인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배터리의 분해 없이 운용 중에도 상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리고 학습이 필요하겠죠. 회사는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천 개가 넘는 배터리 분석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진단 알고리즘을 강화했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경쟁력이자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민테크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차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배터리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 점검과 빠른 사전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배터리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넘어 배터리 충전, 수리, 대여,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LG 엔솔과 SK온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 두 회사가 민테크와 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기사를 참고해서 본다면 울트라 커패시터 전문 기업인 LS 머티리얼즈도 민테크와 전략적인 협업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민테크의 EIS 기반 솔루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잠재적인 미세 불량을 검출하고 검사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목표인 건데 리튬이온 배터리뿐 아니라 울트라 커패시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배터리 사용 후의 진단 시장, 여기를 볼게요. 폐배터리 진단은 폐기한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완전히 방전을 시켜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할 것인지 요거를 성능 검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방전을 시키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 방전 과정에서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테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태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시스템이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 성일하이텍, 영풍, 에코프로 CNG 등등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배터리 시장은 25년 이후부터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테크의 진단 시스템과 배터리 방전기 시스템, 요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회사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 LG 엔솔, 현대, 삼성 SDI, SK온, LS 머티리얼즈, GS 에너지, 포스코,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등등 굉장히 굵직굵직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대표 셀메이커나 폐배터리 주요 회사들이 점 찍어 놓은 회사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실제 고객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는 지분 투자까지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주요 주주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파트너스, 포스코 기술 투자, 이런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예, 앞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었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 수익성은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해 왔고 이에 맞춰서 인력도 확충을 했겠죠. 이렇게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아직은 영업 적자와 단기 순손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배터리의 폭발 위험에 따른 진단, 검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산업 내 주요 밸류체인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 개화될 2025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21년과 22년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더라고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적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적자로 결손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자본금을 깎아먹고 있는 상태.
근데 부채로 잡혀있던 상환전환 우선주 중에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이 늘어났고 또 부채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23년에는 재무지표가 확실히 개선된 상태기는 하고요. 그래도 업종 평균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여류에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지만 회사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공모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3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를 6,500원에서 8,500원에 제시했어요.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떠나서 저렴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25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86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청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5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KB증권의 단독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자,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5%나 배정을 했더라고요. 직원 9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900만 원. 좀 부담 없이 다 참여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소화가 된다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장 즉시의 유통가능 주식수 보시죠. 증권신고서에는 미전환 상환 우선주가 전환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예정 주식 총수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전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외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1.78%, 적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에 벤처금융, 일반 기업, 개인 주주 등등의 주주 구성이 조금 복잡하고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해 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 예수에 꽤 많이 동참을 해줘서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16%로 공모주주 11.62%에 비해 훨씬 높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되고요.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93억 원 정도, 아주 무겁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통해서 투자 단가를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이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반영을 했을 때 33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와, 이분들 부럽네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 333원, 619원, 1,300원, 4,000원, 5,400원 공모가 밴드인 6,500원에서 8,500원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도 좀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추가로 미상환,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LG엔솔과 GS에너지입니다. 네, 총 242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장 후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1년 동안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도래한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159만 8천 주나 있긴 한데요. 임원들은 2년 6개월, 그리고 직원들은 1년 6개월간 의무 보유할 계획이라서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 수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줬다는 게 꽤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V먼텍, DSK, PNT, 이노메트리, GI텍을 선정을 했고요. 종목마다 퍼의 편차가 조금 심하긴 한데 23년 온기 기준 평균 퍼는 27.69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V먼텍은 2차전지 검사 시스템 업체고요. DSK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장비 업체고 PNT는 2차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배터리 검사 장비, GI텍은 2차전지 부품과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봤어요. 무리는 없다라고 봤고 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5년 추정순이익을 35%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온 93억 원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보통은 현가화 시킬 때 20에서 한 25% 정도를 적용했었잖아요. 근데 35%면 할인을 확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9,841원으로 산출을 했고 여기에 할인율 33.95%에서 13.62%를 적용했네요. 상단 기준 13.62%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할인을 크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다른 종목들과 그냥 쌤쌤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25년 추정치 기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고평가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런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수요 예측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 공모 규모, 유통 물량, 공모가 이런 것들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배터리 진단, 폐배터리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 내의 주요 업체들, LG 엔솔, 에코프로 등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요. D&D 파마텍의 비례까지 참여하면 그 자금은 코칩에 쓸 수가 있고요. 민테크에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민테크에 비례 참여를 한다면 그 환불금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KB에 75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 되겠죠. 그래도 조금 물량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균등은 그럼에도 추첨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0% 일반 등급의 한도는 2만 5천 주,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1억 625만 원.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청약 우대 확인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본인의 이번 달 등급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4월 22일에 발표되니까요. 그때 이제 확정 공모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코칩,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 다 비교를 해보고 청약 한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